안녕하세요. 친절한 AI 미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장 심플한 리니어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걸 이용해서 학습도 해봤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L 스튜디오에 로그인해 주시고요. 지난번 요 상태 그대로 있으시죠? 여기에서 옆으로 조금 이동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알고리즘을 여기 오른쪽에 가져와서 학습을 시켜볼 거예요. 자, 이번에 가져올 알고리즘은 여기 머신러닝 안에 이니셜라이즈 모델 안에 리그레이션, 그 중에서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이션,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 형태를 따르는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이션을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왔으니까 밑에는 또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 모듈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밑에 새로운 트레인 모델을 가져와서 연결을 해줘도 되지만 사실 트레인 모델을 또 가지고 오면 또 어떤 게 레이블인지 선택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어떤 게 레이블인지 선택되어 있는 이 트레인 모델을 복사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걸 꺼내와서 써도 되지만 편하게 기존에 있는 걸 복사해서 쓸게요. 트레인 모델 위에 마우스 올려주시고요.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카피가 있습니다. 복사하기 카피를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곳 여기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페스트 붙여넣기 하면 짠! 트레인 모델이 하나 복제가 되었습니다. 얘를 여기에 가지고 올 거고요. 이 트레인 모델은 이미 레이블 컬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죠. 얘도 마찬가지 위에 동그라미가 2개 있습니다. 앞쪽 동그라미는 알고리즘과 연결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뒤쪽 동그라미는 똑같은 80%의 학습 데이터로 연결하겠습니다. 짠! 이러면 우리가 레이블을 지정해 주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듈 형태가 연결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이 트레인 모델 위에 마우스 올려두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un Selected 하면 위에 연결되어 있는 알고리즘과 같이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자, 학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은 한 30초 이내면 완료가 될 거예요. 굉장히 빨리 진행되죠. 그러면 이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이션을 클릭해서 우리가 어떤 세팅 값으로 학습을 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이션을 살펴보면 트레이너 모드 그리고 maximum number of leaves per tree, minimum number, 그 다음에 learning rate, total number of tree. 뭔가 막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우리가 보기에는 이 값들이 많이 낯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리니어 리그레이션과도 완전히 이 값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은 또 어떤 옵션 값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각각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 트레인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한번 살펴볼게요. 트레인 모델 아래쪽 클릭해서 비주얼라이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습해봤던 리니어 리그레이션은 학습이 끝난 다음에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피처와 웨이트 값이 이렇게 쭉 같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는 좀 생긴 게 다르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이런 의사결정 나무 형태는 이진 분류를 계속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치 포도송이 열리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학습 형태인데요.
리니어 리그레이션과는 많이 다르죠. 이렇게 나뭇가지가 뻗어가듯이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런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의 이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값들에 따라서 생성되는 나무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 학습시켜 본 건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이션인데요. 여기서 맨 위인 크리에이트 트레이너 모드는 우리가 파라미터 값을 이렇게 하나의 숫자들만 넣어서 진행하겠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게 바로 싱글 파라미터입니다. 나중에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범위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레인지 파라미터도 있는데요. 그건 여러 개의 값을 얘가 막 넣어보면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방법은 다음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 기본적인 이 싱글 파라미터에서의 각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학습을 시키면 이런 형태의 나무가 만들어져요. 학습된 모델을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이렇게 값은 다 다를 거예요. 하지만 일단 사이즈에 대해서 이 정도 사이즈 이상이냐 이하냐, 그리고 이게 스토어 10이냐 아니냐, 또 부서가 40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값이 계속 변경이 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계속 따라갔을 때 요런 조건이면 요 정도 판매액을 보이는구나, 또 요런 조건이면 요 정도 판매액이구나,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바로 의사결정 나무 방식입니다. 리니어 리그레이션과는 완전 다르죠. 이런 식으로 나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 파란색으로 진하게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분이 각각 결과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이즈가 이 정도보다 작거나 같으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부서가 92냐, 이 0.5라는 것은 확률을 의미합니다. 0.5 이상이면 true, 0.5 이하면 false예요. 그래서 부서가 92냐 아니냐. 그 다음에 또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부서가 95냐. 그래서 95다 그러면 판매액이 이 정도 되는 거고, 95 부서가 아니다 그러면 또 이쪽으로 계속 넘어오면서 규칙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나무가 형성될 때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것들을 노드라고 하고요. 노드가 가지가 이렇게 나눠지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인 결과, 이렇게 파란색으로 진하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잎이라고 해요. 나무의 잎들은 나뭇가지 맨 끝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뭇가지들이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다가 맨 끝에 걸려 있는 요 결과값들이 바로 잎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값, maximum number of leaves per tree는 하나의 나무에서 생성되는 잎의 개수가 몇 개이냐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 값은 20으로 되어 있죠? 확인해 볼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학습 결과로 나온 나무 중에 하나인데요. 이 나무에서 마지막 잎은 여기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되어 있는 얘네들이 다 잎을 의미해요. 맨 끝에 달려 있잖아요. 얘네들의 개수가 최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20개다 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진짜 20개인지 세어보면 이렇게 해서 20개의 파란색 동그라미 잎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나무를 살펴보면 다른 나무, 모양이 다른 나무도 마찬가지 파란색으로 진하게 동그라미 되어 있는 잎의 개수는 똑같이 20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습시킨 나무들을 다 살펴보면서 개수를 세어보면 최대로 만들어지는 잎의 개수는 20개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일 이 개수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잎의 개수를 막 40개
50개, 100개 이렇게 만들면 모델이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정확도가 조금 높아질 경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나뭇잎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델은 좀 더 섬세하게 만들어지지만 그만큼 모델은 복잡해지고 학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개념은 하나의 나무에서 생성되는 마지막 잎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값 minimum number of samples per leaf node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의 잎을 생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10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 이 파란색 얘네가 하나하나가 잎이잖아요. 요 파란색 잎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 3개의 조건을 통과해야지 여기서 true, 여기서 false, 여기서 false로 와야지 이 값을 가지게 되는데요. 요 3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데이터가 적어도 10개 이상은 있어야지 하나의 잎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10개 이상의 데이터가 있는데 어떻게 잎은 하나밖에 안 나오고 숫자가 하나밖에 안 나올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10개 이상의 이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여러 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판매량을 다 합쳐서 평균을 내서 나오는 값이 여기 잎에 적혀져 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면 판매액이 이거다 라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들의 판매액의 평균이 이 정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렇게 잎이 만들어졌다 할 때에는 요렇게 가서 이렇게 조건을 맞춘 거 10개 이상 또 요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데이터가 10개 이상 각각 있어서 이런 규칙이 만들어졌고 그때의 평균값은 요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작아지면 해당 규칙을 만족시키는 데이터 수가 작아도 여러 개의 갈래가 만들어질 테니까 좀 단순한 경우의 수가 많지 않은 그런 케이스들도 많이 생겨날 거고요. 이 숫자 값이 커지면 해당하는 규칙을 만족시키는 데이터가 충분히 많아야지만 하나의 가지가 생성되고 최종적으로 잎이 만들어지니까 좀 일반적인 문제를 두루두루 잘 푸는 그런 모델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값도 조절해 가면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어느 정도로 나눠주면 좋겠다. 그런 걸 한번 살펴봐야겠죠. 이 값이 딱 좋다. 그런 값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디폴트 값으로 진행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값, 러닝 레이트는 말 그대로 학습 속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데 어떤 속도로 진행을 할 거냐라는 걸 의미하고요. 최소값 0부터 최대값 1까지 그 사이의 값을 입력을 시켜주면 됩니다. 속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학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겠지만 좀 듬성듬성하게 학습이 이루어질 거고요. 반대로 학습 속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학습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좀 꼼꼼하게 학습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0.1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Total Number of Trees라는 것은 우리가 이 Boosted Decision Tree에서 나무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나무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걸 총합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결과적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요. 그때 생성되는 나무의 총 개수를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값입니다. 우리는 지금 총 100개의 나무를 생성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습된 모델을 비주얼라이즈 해보면 만들어진 나무가 100개
해서 여기 100개까지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학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도 적정한 개수를 찾아서 학습을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랜덤 넘버 시드와 Allow Unknown Categorical Levels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리니어 리그레이션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똑같은 모델의 결과를 얻고 싶다. 그러면 이 랜덤 넘버 시드에 우리가 원하는 숫자, 0이 아닌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할 때 보지 않았던 새로운 카테고리 값을 넣어줬을 때 모델이 에러를 뱉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값들을 보고도 학습을 잘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따라서 요거를 체크하거나 아니면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스튜디오로 넘어와서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이션을 선택하고 오른쪽 속성 창을 살펴보면 각각의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조금 더 아시겠죠? 그래서 나무의 잎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몇 개를 만들 것인지, 그리고 하나의 잎을 만들기 위해서 그 규칙을 만족시키는 데이터는 몇 개로 할 것인지, 학습 속도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만들어지는 나무의 개수는 토탈 몇 개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으면 거기에 맞춰서 나무가 생성되고 규칙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때는 이런 값이 되는구나, 이런 규칙을 따를 때는 판매액 이 정도 되는구나 하면서 계속 모델이 학습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많이 낯설죠? 그죠? 이런 형태 자체도 많이 낯서실 텐데 이걸 우리가 완전히 다 깊게 파악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애저 ML 스튜디오를 활용하는데 이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값을 키우거나 줄였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값을 어떻게 최적으로 찾아낼 거냐 하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다음번에 한번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새로운 알고리즘,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리그레이션이라는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모델을 학습시켜보고 나온 결과가 정말 나무 형태인지, 그리고 잎의 개수는 어떤 값으로부터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에 학습 속도, 나무의 개수는 어떻게 조절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때요?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리니어 리그레이션과는 정말 차이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르게 생긴 알고리즘 중에서 어떤 게 우리 월마트 데이터에 더 적합한 모델을 만들어 줄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겠죠? 트레인 모델을 해봤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스코어, 그 다음에 이밸류에이트 진행을 해보면서 두 개의 모델 중에서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은지, 이 리그레이션 모델의 성능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는 이 알고리즘들을 어떻게 쓰는지, 그 안에 있는 옵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값을 막 변경하면서 결과값을 바로 비교해보고 싶겠지만 그거는 조금만 기다려서 뒤쪽에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이 값이 무엇이었는지 나무 이미지를 잘 살펴보면서 요 개수가 이 개수구나, 이 값은 이렇게 나온 규칙의 평균이구나, 이런 것들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나무 모양의 알고리즘이라니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이제 길 가다가 나무를 보면 이 부스티드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네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